28년 컨설팅 역사상 지금이 가장 어렵다. 97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과 창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고의 창업 전문가, 굉장히 이 업계에 유명인 한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창업 컨설팅을 25년간 하고 계시는 창업피아의 이홍구 대표님 모셨는데요. 일단 직접 이홍구 대표님의 소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구입니다. 저는 25년으로 제가 매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8년째입니다. 내년도 25년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 나이를 또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할까봐. 또 왜냐면 특히나 이 창업 쪽이 그 창업 아이템이 매년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이를 너무 먹었다라고 또 인식하시면 요즘 또 트렌드에 둔감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력을 오히려 줄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8년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뭐 강산이 3번 정도 변하는 시점인데 뭐 지금 현재 완전히 뭐 시장이 초전박살이 난 상황이라 제가 컨설팅하는 역사상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사실 강연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무한도전에 나온 이걸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쩐의 전쟁 2에 이제 100만 원씩 멤버들에게 나눠주고 누가 1등을 했냐 그래서 무한도전으로 많이 기억해 주시고 계시고 또 지금은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때마다 그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첫날 강연을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 창업의 신 이거 홍보하면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유튜브 창업의 신을 운영하고 있는 이홍구입니다. 네. 오늘 뭐 화려합니다. 네.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면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또 바뀌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창업에 관련돼서 오랜 기간 창업 컨설팅이라는 걸 하셨는데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자영업이 무너졌다, 벼랑 끝에 섰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고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 현재 지금 창업 시장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일단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창업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워낙 뉴스나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입 아플 정도로 사실은 뭐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MBC 뉴스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아침 뉴스에 출연을 한 게 이제 11월 달입니다. 지금이 이제 2022년 1월이잖아요. 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쯤에 제가 뉴스데스크에 한 8분 정도 출연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그때 코로나19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앵커가 물어보길래 전망이 좋을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달 그 오미크론이 터지는 바람에 제 예측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인건비가 오른다, 뭐 재료비가 오른다, 뭐 또 상권이 되게 많이 변하고 있다, 뭐 월세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월세도 안 깎아주느냐, 뭐 사실 이런 얘기들이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최악인 상황인데 가장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야,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대더라? 이래서 이제 점포 계약을 하신 분이 이제 창업을 놔두고 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때문에 4인 이하로 줄어들고 또 시간은 9시까지밖에 장사를 못하니까 특히나 음식점과 술집들은 완전히 초전박살이거든요. 술집은 9시가 피크고 저녁은 이제 9시에 이제 뭐 사람들 집중해서 밥을 먹고 이제 곁들여서 한잔 할 시간인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지금 600만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가구, 왜 상권 분석할 때 가구 수를 따지는데 거기에 2.5명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뭐 600만 자영업자 2.5명이면 벌써 얼마인가요? 뭐 1,500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같이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다가 관련 분야들 지금 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근데 그분들께 뭐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 서울로 따지면 경희대학교요. 제가 경희대학교에 특히 컨설팅을 몇십 개를 해드렸는데 네. 제분 경희대 앞에 공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또 대학생들 학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주택가든 오피스가는 더 지금 뭐 큰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상가를 창업을 하려고 점포 창업을 하려고 상가를 열심히 알아보다가 네. 갑자기 뭐 오미크론 얘기 때문에 샥 다 사라져 있는 상황이고 계약해 놓으신 분들은 이게 계약금 네. 포기하는 사례까지. 네. 네. 그것도 전 답이라고 봐요. 네. 저 옛날에 저희 집 계약을 하고 나서 더 좋은 게 나와서 그 포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감하게 그 계약금을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날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 날리는 것이 더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이 정도까지 어렵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아까 대표님 네. 말씀하셨다시피 최저시급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인건비에 대한 9,160원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재료비도 계속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고. 자, 그리고 또 상권도 뭐 배달과 관련돼서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네. 배달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됐다, 약화됐다. 맞습니다. 뭐 배달을 하면 뭐 실질적으로 매출은 올라가는데 남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도 네. 좀 이렇게 큰 걸 해야 돈이 좀 되는데 네네. 이게 창업시장이 배달로 넘어가면서 네. 배달은 저 뒷골목에 앉아 있어도 되고 지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세가 적으니까 이거 중개 수수료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도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착한 임대인 관련된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만. 임대인 착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말도 착한 안 돼. 임대인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증명되고 있죠, 요새. 네. 월세는 안 내려놓고 그리고 네. 또 밖에 가면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제 유튜브를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보시는구나. 그럼요. 네, 자부심이 이렇게. 네. 창업의 신. 네, 유튜브를 보니까 명동에 공실 관련된 얘기가 굉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네.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나면 본인이 기사를 검색해서 네네. 저한테 자꾸 카톡으로 날려줘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날린 게 명동 공실률 뭐 44.5%인가 뭐 40%가 넘어갔는데 실제로 현장 나가면 공실률은 더 높아요. 항상 이 자료보다 항상 더 높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유튜브 명동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작년인가 찍었었는데 그게 유튜브를 32만 조회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명동은 완전히 지금 한림가 수준이고요. 지금 명동은 완전히 초토화 상태입니다. 이 자리가 옛날에 레코드 자리인데 조그만 레코드 가게 자리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동은 되게 특수한 게 인사동도 그 외국 관광객들이 안 와서 타격을 받지만 명동은 거의 100%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명동 생각하면 그 명동 돈가스 막 있었고, 그래서 항상 바글바글 됐는데 지금은 아마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명동 안 가시고, 이제 그 비수도권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명동에 볼 게 없으니까 안 오시니까 또 왜 그냥 하늘길도 이제 막혔지.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한림가인데 제가 명동에 상권을 찍은 영상이 떡상이 된 이유가 제가 썸네일을 뭐라고 했냐면 그 제목을 25평에 월세 1억 2천 이렇게 했거든요. 1억 25평이 연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월세 25평.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임대료가 비싼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임대인분들이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구나 해서 임대료를 떨어뜨려 주시고는 계시지만 그럼에도 되게 비싸죠. 그래서 뭐 너무 대표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건물의 임대가가 떨어지면 이제 건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파는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5% 측밖에 못 올리니까 야 그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이 건물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고민을 건물이 없어서 그런 고민을 안 하지만 네네. 건물주분 입장에서는 네. 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이 분양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네. 예, 그 기술을 알고 계시는 거죠. 선임대? 선임대도 선임대지만 네네. 뭐 가짜 선임대 그렇죠.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는 뭐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그럼요. 요즘-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은 네. 그런 거 다 아세요? 분들이에요. 아, 네.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분양을 팔기 위해서 네네. 지원금을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것도 다 그럼요. 아시겠죠? 다 알죠. 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주거나 네. 아니면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가를 때려야 음. 나중에 이 건물 가액을 제대로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어렵고 임차인도 어렵고 부동산 관련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재료상 또 요즘에 또 그렇다고 해서 취업은 또 그 옛날에는 우리 열정페이 같은 것도 있어서 좀 힘들어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또 우리 젊은 층에서는 힘든 걸 또 안 해요. 그래서 저 음식업이나 술집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원래는 이 코로나19 전에는 사람 구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것도 힘든데다가 영업시간이라는 게 다 힘드니까 오늘 너무 힘든 얘기만 하네. 좋은 얘기를 말 해야 되는데. 이제 좋은 얘기 나오겠죠. 네, 이제. 아무튼 네. 뭐 창업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28년 동안 하면서 28년 컨설팅 역사상 지금이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97년도에 IMF 터지고 나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금을 막 모아가지고 막 그냥 줬잖아요. 그렇죠. 줬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네. 정도로 그때는 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그렇죠. 뭔가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때와 좀 달리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하니까 네. 그때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았으니까 네. 막 집에 있는 금부치 다 모아가지고 막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많이 개인주의화 또 됐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창업시장만 힘들겠습니까? 이제 경기 전반으로 사실 특수한 몇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들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바닥을 한번 또 찍고 가야 또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길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준비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기가 막히시네요. 네. 그걸 왜냐면 제가 어디 칼럼에 그걸 썼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올해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2022년 1월 20일이 만 2년이고 올해가 3년 차가 되는 해인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1, 2년 동안은 이게 막 되게 혼란기였었고 지금도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저는 이제 자영업자들과 항상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다. 지금 이미 4인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근데 구정 전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4인 이하로 줄어들고 영업 시간도 오후 9시까지잖아요. 이건 그렇죠. 정말로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손실 보전을 100%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위드 코로나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드 코로나 못 간 거는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진짜로 위드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이 함께 진짜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위드 코로나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텐데 이거를 더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자영업자들 다 죽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풀어주고 뭐 인원은 뭔가 제한을 하든 인원도 풀어줄 수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 때문에 공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대통령이 되신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그 경제적인 지원의 대책이든 뭐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2년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국민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왜냐면 이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권리금이 옛날에 비쌌던 것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공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대선이 지나면 아마 자영업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점포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활성화되면 권리금이 올라갈 테니 올해가 어느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니까 맞습니다.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그 대선 주자이신 두 분 계시죠? 네. 600만 자영업자,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표 많으니까 자영업자를 위한 화끈한 대책 하나 만들어주시면 네, 표몰이에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방송은 아니죠? 네. 아, 네,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 한번 해나가 네네네. 보도록 할까요?